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윤일식입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전체 애저 아키텍처 중에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에 해당하는 이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데모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보시는 것 같이 데이터 센터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인프라 위에 올라가는 컴퓨팅, 그 다음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 다음 이 세 가지 항목들을 메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솔루션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혹시 뒤에 잘 들리시나요? 네. 우선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애저 데이터 센터가 글로벌하게 38개 지역에 저희가 어나운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32개 지역에서 지금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애저 데이터 센터가 글로벌 대부분의 대륙에 없는 곳이 없고, 특별히 이제 저희 오늘 드디어 저희 한국의 중부와 남부 두 개의 지역에 저희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 하면 박수 한번 쳐주시는데요. 네. 오후 세션이라 좀 졸리실 수도 있고 제 목소리가 좀 저음이죠. 그래서 근데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안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글로벌하게 38개 지역에, 그리고 또 세 번째, 네 번째 한국 데이터 센터가 오늘 이제 오픈을 하게 되고, 나머지 4개 지역도 순차적으로 프랑스부터 이제 오픈 예정이 있는데, 각각의 리전에서 간략한 설명만 잠시 드리면, 저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몇 가지 부분들은 일반 사용자분들이 쓰실 수 없는 지역이세요. 특별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 정부에 해당하는 행정부하고 국방부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는 당연히 쓰실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제 중국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하실 수 있는데, 해당 지역에 별도 법인이 있으셔야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같은 경우는 항상 아시겠지만 중국에는 별도 조인트 벤처 형태로 들어가야지만 비즈니스를 하실 수가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유럽 내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해당 지역에, 유럽 지역에 법인이 있으셔야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 때문에 별도로 계약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어떤 클라우드 제공사와 저희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게, 많은 부분들이 이제는 애저도 경쟁사만큼 성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왔다고 저희가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특별히 금융 쪽에 계신 부분들이나 유통 쪽에 결제를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보안에 대해서 많이 컨설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이 장표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특별히 표시를 해 두었는데, 미 국방부 DOD죠, 디파트먼트 디펜스 쪽에 유일하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벤더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물론 이제 다른 업체들도 미국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규약이 만들어져 있는 컴플라이언스를 지켜서 서비스는 제공하지만, 실제 데이터 센터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이제 애저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애저에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도식화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랫부분에 보게 되면 데이터 센터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저 데이터 센터에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같은 형태의 어플라이언스 형태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준비되면 거기 위에 윈도우 기반의 하이퍼바이저가 올라가서 가상화를 하게 되고요. 거기 위에 이제 각종 파스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개발 환경, 그 다음에 운영, 모니터링, 그 다음에 인증 관련된 그런 것들이 끝나게 되면 제일 윗부분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또 오피스와 같은 사스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저에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서비스 스택을 보시게 되면 주로 이아스 형태의 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이 세 개 컴포넌트가 메인이 될 거고요. 거기 위에 각종 분석이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발,
그 다음 모니터링, 인증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 위에 이제 각종 계정에 대한 인증, 그 다음 최종적으로 클라우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게 이제 최종적으로 제일 위에 이제 사스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는 저희가 그 가상 서버 형태, VM 형태의 환경에서 많은 개발을 했지만, 요즘 이제 추세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서버리스 형태 혹은 코드리스 형태까지 이제 클라우드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 서버가 누가 성능이 좋냐 이런 경쟁보다는 얼마만큼 개발 타임을, 리드 타임을 줄여줄 수 있는지, 그런 형태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서버 메인터넌스에 대한 OS 업데이트나 패치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패치에 대한 그런 워크로드를 누가 빨리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파스 쪽으로 경쟁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우선 컴퓨팅에 대해서 애저에서 제공하는 그 기본 서비스들을 보시면, 가상 서버와 그 리소스 매니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리소스 매니저 형태 오토 스케일링이 되는 가상 오토 스케일 셋이나, 그다음 요즘 많이 다커 기반에 뜨고 있는 컨테이너 서비스들, 저희가 윈도우 기반의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리눅스 기반의 컨테이너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이런 컨테이너 기반에 올라가는 서비스들 중에 오후 세션에 그 마이크로 서비스 중에 하나인 애저 서비스 패브릭 형태로 개발을 하시는 고객사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세요. 그래서 특정 VM 하나에다가 모든 기능들이, 예전에는 뭐 3티어라고 해서 웹, 와스, DB 이렇게 각각의 서버가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서버에 올라가는 워크로드가 굉장히 마이크로하게 작아지면서 그것들이 각각의 노드의 분산 형태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버 형태가 전통적으로 로드 밸런서 밑에 서버가 이렇게 세 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서비스 트래픽을 분산하는 게 아니라 마스터 노드에서 각각의 서비스들이 각각의 노드별로 얼마만큼 분배가 되는 형태로, 일반 분산 파일 시스템처럼 서비스 형태도 그렇게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트워크는 이제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인 가상 네트워크 VPN 형태 그 버추얼 네트워크가 제공이 되고, 거기 위에 각각의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연동이 되는 전용 선 서비스인 익스프레스 라우트, 그 다음 L4, L7 레이어에서 트래픽을 분산해주는 그 부하 분산 장치하고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올라가신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지만 또 요즘은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하시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그 로드 분배를 해야 되니까 GSLB 기반의 글로벌 로드 분산하는 서비스들이 저희가 DNS하고 트래픽 매니저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인프라가 되면 당연히 데이터가 저장되는 저장소, 스토리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애저에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저장소에 해당하는 게 블롭이라는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S3에 해당하는 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EBS 볼륨에 해당하는 페이지 디스크 같은 것들을 저희는 블롭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이아스가 올라가고 나서 그 위에 이제 고객들은 데이터베이스도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니즈가 많았었죠. 그래서 파스 형태로 저희가 SQL 데이터베이스를 VM에다가 패키지 설치하신 다음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저희가 SQL을 생성만 하시면 바로 OS하고 패치 같은 것들은 제공해 주는 SQL DB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 쓰고 계시는 NoSQL에 해당하는 다큐멘트 DB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웹 서버하고 와스 서버 사이에 어떤 캐시 같은 거, DB하고 캐시를 하기 위해서 레디스 캐시를 파스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애저상에서 발전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웹 서비스 형태를 파스로 쓰시는 분들이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웹앱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IIS 서버, 그러니까 IIS 서버 위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직접 개발하신 걸 그냥 그대로 올리시게 하면 저희가 오토 스케일링, 그러니까 서비스 부하가 늘어나더라도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을 해주는 형태의 웹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 요즘 이제 모바일 시대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앱을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또 필요한 서비스가 뭐냐면 그 모바일 서비스 그 어플리케이션 안에 들어가는 노티피케이션 같은 것, 그 다음에 푸시, 인앱 푸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 페이지에서 어느 페이지로 넘어가는지 그런 것들, 유저 패스 같은 거 트래킹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사용자가 모바일 앱에서 몇 분을 사용을 하는지 그런 유저 어텐션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다 분석해주는 모바일 인게이지먼트 같은 서비스들이 다 이미 애저상에서 파스로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기본적으로 애저에 로그인 할 때 2차 인증을 해가지고 투팩트 인증을 모바일이든 전화든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니터링은 뒤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 파스 형태의 모니터링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해당 윈도우 서버든 리눅스 서버든 로그 파일들을 저희 애저로 보내주시면 애저에서 그 취합된 로그를 가지고 백엔드에서 분석을 한 다음에 고객한테 얼럿 기능을 제공해 드리는 게 바로 OMS,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모니터링도 파스 형태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이제 각광받고 있는 IoT 그 사물 인터넷이 붐이 되면서 각종 그 센서 디바이스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큐잉을 해주는 그 이벤트 허브, 그리고 그 큐에 쌓여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주는 스트림 어널리틱스, 그리고 그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해주는 파워 BI.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패키지 형태로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차 혁명의 시대에 맞게 각종의 이렇게 인텔리전스 그 API 기반의 서비스들이 있는데 특히나 언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루이스라고 해서 랭귀지 분석이 되는 언어를 인식하는 코타나와 같은 서비스들을 이제 애저상에서 API 형태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쉽게 모바일 앱에다가 한글 음성 인식을 통해 가서 어떤 특정 기능을 구현을 하시려고 할 때 애저에 있는 코타나 어널리틱스를 그냥 API 호출을 통해서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안면 인식 같은 특정 이미지가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이런 걸 구분해주는 컴퓨터 비전 API를 사용해가지고 사용자가 특정 이미지를 업로드를 할 때 미리 필터링을 하는 그런 기능들, 그것들을 미리 구글에 있는 애저에 있는 죄송합니다. 애저에 있는 졸리실까봐 애저에 있는 코타나 어널리틱스 API를 통해 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긴장을 했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 같은 경우는 보이스 투 텍스트, 그러니까 음성을 텍스트로, 텍스트를 음성으로 다 변환이 가능한 API 또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실례로 그 howOld.net 써보신 고객분도 있으시겠지만 시간 나실 때 howOld.net 들어가시면 본인 사진을 찍으시면 그 얘가 안면 인식 API가 내 나이와 성별 이런 것들을 분석해 주십니다. 그러면 최근 탄핵 정국이라서 뭐 잘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저희 대통령 그 담화문에 그 표정에 어떤 표정인지 그 스토코링 할 수 있는 것들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저희 표정이 이게 행복인지 행복한지 아니면 화가 났는지 이것들을 다 API를 통해서 스코어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애저의 코그니티브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때 단순히 제일 밑에 오늘 세션은 사실은 이아스 세션이기 때문에 제가 이아스 뒤에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아스에서 이제 서비스가 구축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넥스트 데이터를 모아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각화, 그 다음에 여기에 인텔리전스를 가미해야 되는 것들이 이미 애저상에서 다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그 애저 초창기에 나왔던 모델이 A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A 시리즈 같은 VM은 개발이나 테스트 용도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D 시리즈가 나왔는데 D 시리즈 같은 경우는 A 시리즈보다는 이제 프로덕션 상용 서비스를 위한 어떤 VM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F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 CPU에 최적화된 연산이 주로 많이 필요한 게임이나 분석 쪽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G 시리즈 같은 경우는 대용량 메모리가 필요한 워크로드가 있으실 때 최대 그 G 시리즈 같은 경우는 G5 모델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500기가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500기가 메모리를 사용하시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 6개월 내에 추가된 서비스들을 보시게 되면 그 A 시리즈도 이제 제너레이션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를 쓰시면서 많은 고객분들한테 저희가 알려드리는 팁 아닌 팁인데, 그 해당 제너레이션의 버전의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나오시면요, 항상 그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넥스트 버전이 성능은 더 좋고 가격은 쌉니다. 이건 어떤 원리냐면, 아마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초창기에 16비트, 32비트 컴퓨터 나왔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데스크탑 가격이 한 600만 원, 80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혹시 사신 분 있으세요? 저는 그 정도는 못하고 노트북 그때 한 400만 원 가까이 주고 샀었는데, 하지만 지금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이 그보다 CPU 성능이 훨씬 좋잖아요. 그렇지만 가격은 그거보다 몇 분의 1 가격에 제공을 받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서버 아키텍처를 그 HA가 되는 혹은 로드 밸런서가 되는, 그래서 가용성을 높인 구조로 일단 만드셨다면 그 해당 VM 타입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A 타입을 가지고 한 1년 이상 쓰셨던 고객분들은 그냥 그 VM을 마이그레이션을 VHD 이미지 그대로 스냅샷 뜨셔가지고 새로운 VM으로 옮겨 타시는 게 성능도 좋아지고 가격도 싸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이세요. 애저상에서 VM이 1년 동안 무중단으로 썼다 이렇게 자랑하시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넥스트 버전으로 마이그레이션해서 쓰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N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GPU가 탑재된 그 VM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칩셋이 들어간 GPU 칩셋이 들어가 있는 시리즈가 N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M 시리즈가 차기 이제 저희가 출시 예정인데, 저 M 시리즈 같은 경우는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 그러니까 저 M 시리즈 VM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테라바이트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맥스 같은 경우는 뭐 한 2테라 이상의 메모리를 제공해주는 VM이 이제 곧 출시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히 이제 셉 하나를 쓰시는 고객분들은 이미 작년에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셉을 만약에 사용하시는 경우는 저 전용 VM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타 벤더와 그 차별화할 수 있는 또 중요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인데, 기존에 저희가 어베일리빌리티 셋, 예를 들어서 내가 HA가 되는 고가용성의 웹 서비스를 구성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2대의 VM을 올리셔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2대를 가용성 집합 어베일리빌리티 셋에다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저때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SLA가 99.95%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저걸 99.99%까지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나운스 된 게 싱글 인스턴스, 그러니까 단일 서버도 저희가 SLA를 제공을 해 드립니다. 99.9%의 SLA를 제공을 해 드리고 있어요. SLA를 제공을 해 드린다라는 얘기는 아시겠죠? 서버가 저 SLA를 못 지켰을 때, MS가 애저가 그 SLA를 못 지켰을 때 거기에 대한 크레딧을 통해서 저희가 배상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는 이제 애저에서 VM을 쓰시는데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좀 빠른가요? 졸리실 것 같아서 좀 빨리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애저상에 있는 많은 리소스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VM 하나 만들고 네트워크 하나 만들고 스토리지 하나 만들고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하시죠. 그리고 또 이것들을 각각의 그 자원들을 만들 때 저희가 그 커맨드 라인에 그 API들을 다 제공을 해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방법을 제공하느냐면, 이제 애저상에 있는 모든 리소스는 그 하나의 템플릿화해서 디플로이
배포하실 수 있는 방법들과 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애저 쓰셨다가 한 1, 2년 교육 못 받으셨던 고객분들 중에 이렇게 좋은 게 있었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리소스들을 하나하나 만드시는 게 아니라 개별 리소스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템플릿화 해서 제이슨 파일로 템플릿화 해서 배포를 하시면 굉장히 업무 시간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공해 드리는 게 바로 애저 리소스 매니저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애저 리소스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고객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왼쪽에 보시면 애저 퍼블릭에서 퍼블릭 클라우드인 애저에서도 이걸 쓰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하반기에 출시하려고 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애저 스택에서도 동일하게 리소스를 배포하실 때 애저 리소스 매니저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3티어 구조의 웹아스 DB를 하나의 제이슨 파일에 저장을 해놓고 거기에 네트워크 스토리지까지 다 저장을 해놨어요. 그걸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생성하시고 프라이빗 클라우드에도 생성하시고, 예를 들어 미국에서 동일한 파일을 디플로이 하셨다면 유럽, 아시아 리전만 바꿔가지고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모델하고 한번 보시게 되면,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로드 밸런서 따로, 서버 따로, 네트워크 따로, 스토리지 따로 이렇게 다 만드셔야 됐다면,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각각이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리소스의 관계만 디파인한 다음에 제이슨 파일로 에디팅 하셔가지고 바로 배포하실 수가 있는 거죠. 배포를 하실 때 이제 중요한 또 팁 하나 드리면, 모든 그 애저 VM에 여러분들이 이제 익스텐션 기능을 쓰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는 왜 제공을 해드리냐면, 애저 상에서 이제 가상 서버를 만드시고 배포를 하셨어요. 하지만 고객분들이 당연히 거기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올리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익스텐션을 사용하시게 되면 리눅스 서버든 윈도우 서버든 각각의, 리눅스 같은 경우는 배쉬 쉘을 하나 추가를 해서 내가 필요한 센토스면 염, 레드햇 같은 경우는 염이죠. 우분투 같은 게 apt-get 이런 걸 해가지고 내가 추가로 어떤 패키지를 설치할 때 익스텐션을 쓰시면 돼요. 그 제이슨에다가 내가 인용할, 참고할, 실행할 쉘을 디파인 하시면 되고, 윈도우 같은 경우는 파워쉘만 지정하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배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애저 포탈에서 왼쪽에 보면 플러스 버튼이 있으시죠.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템플릿 디플로이먼트를 추가하신 다음에 하시면 이렇게 폼이 하나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템플릿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깃허브에다가 저희가 다 올려놨는데, 깃허브에 있는 샘플 제이슨 파일을 불러 오셔가지고 그걸 수정하셔가지고 배포를 하시면 되고요. 깃허브에서 여기 보시면 깃허브 사이트에 빙에서 애저 깃허브라고 치시면은 바로 이 사이트 링크가 뜰 건데, 레이저가 좀, 저기 보시면은 제일 아래 보시면 Deploy by Azure라고 하는 보이세요? 이 부분요. 여기 보면 깃허브에 들어가서 해당 템플릿 파일을 보신 다음에 여기 Deploy by Azure 클릭을 탁 하시면 아까 보셨던 이 화면으로 자동으로 제이슨 파일이 불러들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배포를 하실 수가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만약에 쓰시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에 애저 SDK를 설정하셔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바로 편집하신 다음에 배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편한 방법으로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하게 되면은 메인 템플릿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 이게 파워쉘이든 윈도우는 파워쉘, 리눅스는 배쉬 쉘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내가 VM 하나 다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 패키지는 여기에서 디파인해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포가 다 끝난 가상 서버 같은 경우에 제일 또 중요한 건 데이터에 대한 백업이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애저 백업이 별도의 서비스로 있었다가 이제는 애저 백업이 애저 포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VM을 하나 생성을 하시고 해당 VM에 들어가신 다음에 백업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백업 시간, 주기, 그 다음에 보관 기간을 설정하셔서 바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당장 만약에 이 VM을 백업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백업을 누르면 바로
백업이 되고 백업 하더라도 서비스에는 영향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복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VM 복원을 누르신 다음에 바로 백업을 복원을 하실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추가된 기능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파일 복구. VM을 백업을 할 때 저희가 풀 백업을 하게 되는데, 풀 백업을 하더라도 만약에 특정 파일만 내가 복구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 파일 복구를 누르시면 이렇게 지금 윈도우 드라이브만 윈도우 C의 총 데이터를 백업을 했고, 이 파일 복구를 스크립을 해당 VM에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마운트를 해줍니다. 백업된 데이터를. 그래서 내가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데이터를 복원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모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애저 포탈이고요. 애저 포탈 들어오시면 요즘 많이 바뀌었는데, 자, 제가 이제 애저 포탈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거 대시보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전체 화면 하면 이렇게 애저 화면을 그냥 별도의 그 모니터링 툴 없이 바로 화면상에서 대시보드를 가지고 모니터링 하시면 되고, 5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대로 그냥 바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애저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요? 졸리신 것 같아서 다들. 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마켓플레이스에서 템플릿 디플로이먼트를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템플릿 배포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면 템플릿 배포 화면이 나오고, 만들기 누르면 이렇게 사용자 지정 배포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편집을 한번 눌러보시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게 개별 VM, 개별 리소스들을 리소스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뭐 내가 MySQL 데이터베이스, SQL, 그 다음에 윈도우, 우분투 이렇게 각각의 VM을 하나씩 선택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배포를 하셔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빠른 시작 템플릿을 클릭한 다음에 내가 윈도우 VM을 하나 설치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SQL 같은 경우에 SQL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VM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MySQL 가지고 HA를 하시게 되는 경우, 혹은 윈도우 가지고 하시는 경우, 이걸 각각에 다 설치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SQL VM을 가지고 완전 always on을 구성을 한다 그러면 액티브 디렉토리 서버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최소한 2대 이상의 SQL DB를 연결을 해야 되는 그 설정들을 다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템플릿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템플릿으로 쭉 미리 다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템플릿 형태로 각각의 리소스들이 이렇게 쭉 올라오게 되겠죠. 이 자세한 게 뭐 이 템플릿 만드는 거는 오늘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일단은 불러왔으니까 저장을 하게 되면 템플릿 그 배포 앞에 제이슨 파일이 아닌 이제 실제로 어드민 패스워드 이런 설정하는 부분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KRC 데모 SQL 리소스 그룹을 뭐 대한민국 중구에다가 패스워드를 넣고, 사용하실 때 이제 SQL 그 VM이나 이런 VM 타입도 저기에다 옵션을 지정하실 수가 있었어요. 제이슨에서 내가 마음 바뀌어가지고 VM 타입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미리 아까 제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각각의 이제 항목들을 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서브넷이나 네트워크도 여기서 미리 선택을 해서 변경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always 구성하기 위한 각각의 패러미터들을 쭉 다 넣고 확인하신 다음에 클릭하시면 이 제이슨 파일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한 다음에 바로 디플로이가 시작을 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나면은 여기에 왜 에러가 났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토리지 어카운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다른 이름으로 클릭을 하면 베리데이션 체크를 하고요. 또 에러가 났습니다. 항상 이 데모 하면 에러가 나더라고요. 네. 리소스 그룹에 이름을 제가 다른 걸 써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쨌든 여기 오른쪽에 오류가 나는 부분들은 유효성과 이제 검사가 마무리가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알림에 하면 배포를 시작합니다가 이렇게 뜨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애저상의 그 리소스들은 글로벌하게 유니크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지 어카운트 같은 것들은 유니크하기 때문에 항상 이 베리데이션 체크가 돼야지만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배포가 되면 해당 VM이 이제 설치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백업 쪽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내가 백업을 지금 어제까지 한 3개 정도 돌려봤는데요. 그래서 백업을 이렇게 지난 30일 동안 백업 복원 시점이 백업 카피가 몇 개가 있는지 이렇게 화면상에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또 백업을 하고 싶다면 지금 백업을 누르시면 되고, 아까 그 말씀을 드린 파일 복구를 하시게 되면 이 스크립트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해당 서버에다가 카피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게 지금 백업을 했던 제가 서버인데 요 스크립트를 해당 VM에다가 카피를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가장 최근에 백업했던 그 파일을 가지고 이렇게 마운트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필요한 파일들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한 다음에 복구를 하시면 삭제가 됐거나 누락된 데이터가 있으면 바로 복원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애저에는 그럼 이제 스토리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세션에 사실 스토리지 관련된 세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특히나 이거는 많이 애저를 써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애저에는 크게 스토리지 어카운트가 있고 그 스토리지 어카운트 안에 4개의 저장 공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크게 블록 스토리지, 테이블 스토리지, 큐, 그 다음에 파일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애저상에서 내가 어떤 그 오브젝트 파일들, 일반 JPG나 이미지나 이런 파일들을 저장을 해야 되는 분들은 애저에 블록에 컨테이너를 생성을 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파일을 저장을 하시면 되고, 해당 VM에 내가 VM에 추가로 디스크 볼륨이 필요하다 그러면 블록 안에 페이지 블록이 따로가 있는데 그걸 만들어서 1테라짜리 디스크 볼륨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만드신 다음에 디스크에 어태치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테이블 같은 경우는 그 애저에서 제공하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NoSQL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인덱싱하는 그 컬럼의 수는 제한이 돼 있어요. 2개 정도로 제한이 돼 있지만 대신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어떤 굉장히 큰 대규모의 데이터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노시퀄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고객들이 있으시면은 다큐멘트 DB보다는 테이블을 쓰시게 되면 굉장히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으세요. 한 예로 저희 엑스박스 아시겠지만 게임 엑스박스에 헤일로라고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게임인데 그 헤일로 같은 경우는 게임상에서 매칭하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게임 트랜잭션이나 게임의 스코어 같은 데이터들 있죠. 게임 로그들을 관계형 DB, RDB인 뭐 오라클이든 MS SQL이든 MySQL 이걸 쓰지 않고 다 어디에다 저장하냐면 이 애저 테이블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대신 그러면 그 수많은 트랜잭션을 과연 이 노에스 그 형태의 저렴한 테이블이 다 커버가 되냐? 그렇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테이블 앞단에 이벤트 허브라고 하는 저희 파스 서비스의 큐 서비스가 있으세요. 큐하고 이 노에스
형태의 테이블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비용을 줄이면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그 헤일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용 절감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저 파일, 저기 제일 밑에 파일 같은 경우는 SMB 기반의 NAS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 대 서버에서 로그를 공통으로 하나의 디렉토리에 모아야 된다. 그러면 애저 파일을 만드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그 애저에 있는 스토리지 어카운트들은 기본적으로 로컬에서 세벌 복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리전에서 6벌 카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LRS를 선택을 해서 그 스토리지 어카운트 저장소를 생성을 하시게 되면 3개 세벌 복제가 되고, 아까 얘기했던 GRS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6벌 카피, 각 리전별로 3벌 카피가 됩니다. 그래서 GRS하고 또 RAGRS가 나눠져 있는데, RAGRS 같은 경우 리드 액세스예요. 한쪽은 라이트, 한쪽은 리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뭐 전체 블랙아웃이 서울이 경기가 블랙아웃이 되든 저기 부산 쪽이 블랙아웃이 되든 한쪽이 문제가 생겼을 때 RAGRS를 구축을 하게 되면은 한쪽에 있는 리전이 접속이 안 되더라도 다른 쪽에 있는 리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접속을 하실 수 있으세요. 특히나 이제 RAGRS 같은 경우는 한쪽은 리드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그 액세스 포인트를 저희가 드려요. URL을 별도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뭐 A 스토리지라고 했으면 A 스토리지 다시 세컨더리라는 게 보조 저장소의 URL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만든 제가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 중에 애저 블롭이 제너럴 블롭이 있고 일반 블롭이 있고 핫 쿨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용도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핫 쪽은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하는 스토리지 공간이 필요한 고객들은 핫에 돈을 조금 더 주고 속도가 빠른 형태로 쓰시는 거고, 쿨 같은 경우는 데이터는 저장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 액세스하는 게 참조하는 게 굉장히 리드하는 게 굉장히 랜덤한 경우나 아주 오래 아카이빙 해야 되는 용도, 그런 경우는 쿨 스토리지를 쓰시면 비용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로 이제 넘어오면 기본적으로 애저 네트워크는 모든 테넌트라고 하죠. 고객들이 그 애저상에서 어카운트를 생성하시고 애저에 로그인 하시면 각각의 테넌트별로 별도의 가상 네트워크를 제공을 해드려요. 근데 이 각각의 그 버추얼 네트워크하고 여러분 고객사 데이터 센터나 오피스하고 연결을 할 때 이제 방법이 기본적으로는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을 연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Psec 기반의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을 저희 애저 데이터 센터하고 연동을 하시게 되면 사설 IP 형태로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근이 많으신 고객 같은 경우는 해당 VPN 클라이언트를 랩탑, 노트북에다가 설치를 하시게 되면 노트북에 있는 클라이언트하고 애저 네트워크에 VPN을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가상 사설망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익스프레스 라우트라고 저희 전용선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개 파트너 킹스랑 세종텔레콤 그리고 LGCN에서도 지금 이제 최종 단계에서 제공 곧 해드릴 건데, 저 익스프레스 라우트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전용선을 구축을 하고 싶으신 경우는 해당 그 애저 포털에 들어가셔서 익스프레스 라우트 공급자를 선택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해당 고객사의 데이터 센터랑 애저 데이터 센터랑 전용선을 연결을 해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VPN을 연결을 할 때 이제 고객분들이 많은 질문들 하시는 게, 야, 한 라인 가지고 괜찮겠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라인을 2개 이중화해서 이 VPN 구간을 만들어 드려요. 그리고 그 VPN 구간에 BGP 프로토콜을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라인이 끊어지더라도 다른 라인을 통해서 우회해서 애저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경로를 제공을 해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BGP는 그냥 VPN 연결에만 쓰는 게 아니라 애저 네트워크 내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뭐 본사하고 데이터 센터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애저망을 만약에 쓰고 BGP를 돌리시는 경우,
여기 예제 같은 경우는 웨스트 US 쪽이랑 이스트 US 한 라인이 만약에 연결돼 있는데 저 라인이 끊어지면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다른 중부를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 우회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최단 경로를 이 BGP 프로토콜 통해 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그 VM이든 서브넷이든 구축을 하시고 가장 또 컨선이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어떻게 하느냐 이신데, 기본적으로 에제는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을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인바운드 트래픽,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 각 서비스 IP, 데스티네이션 IP를 통해 가지고 접속 제한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VM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해당 네트워크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트워크까지,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까지 다 했고, 마지막 관리. 이 모든 그 로그들은 어디로 가냐면 저희는 그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슈트라고 하는 이 서비스로 로그를 콜렉션을 해요. 그래서 각각의 로컬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그 VM에 이 OMS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 에이전트가 애저상의 OMS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애저뿐만 아니라 타 클라우드 벤더에 있는 VM에도 이 OMS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시면 그 해당 VM의 로그들을 OMS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 조건은 외부로 나갈 때 방화벽에서 443 포트, HTTPS 포트만 열어놓으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모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로그 분석, 그 다음에 모니터링, 그 다음에 얼러트, 시큐리티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로그가 쌓인 걸 가지고 이렇게 대시보드를 별도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OMS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이고요. 여기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부분 여기 솔루션 갤러리에 가시면은 이 OMS라고 하는 서비스 자체가 그냥 하나의 단일 제품이 아니라 여러 개 갤러리 형태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내가 네트워크 분석이 필요하다, 혹은 시큐리티 부분이 오디팅이 필요하다, 혹은 그 다이어그램 형태로 내가 서비스를 보고 싶다. 이 각각들이 이 솔루션 갤러리로 제공이 되는데, 솔루션 갤러리에 보면 크게 네 가지 타입으로 제공이 돼요. 인사이트,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이나 컨트롤, 그 다음에 시큐리티 컴플라이언스, 그 다음에 프로텍션 리커버리, 이 네 가지 형태로 제공이 되고요. 각각의 색깔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안티 몰웨어 같은 거, 윈도우 특히나, 그 다음에 시큐리티 오딧 같은 것들, 그다음에 SQL 서버 같은 경우도 그렇고 SQL 평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SQL 서비스에 SQL 서버를 설치하신 다음에 이 기능들을 다 갤러리에서 내가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SQL에 있는 로그를 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튜닝을 해야 되는지까지 다 제공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기 부분, 여기 이제 로그 검색인데, 로그 검색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 타입을 퍼플하고 치면, 타입을 퍼플하고 치면은 이렇게 퍼포먼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들만 쭉 그 OMS에 불러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퍼포먼스 데이터가 지금 로 데이터 형태로 보이는데, 이걸 테이블 형태로 보시고 싶으면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시간의 타임 스탬프 값을 가지고 보실 수도 있으세요. 자, 근데 이제 이거 이렇게 보면 좀 어렵시잖아요. 그래서 매트릭을 누르시게 되면 이걸 그래픽 화면으로 다 바로 변경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해당 내가 어떤 CPU 프로세스 타임을 보고 싶다, 이것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CPU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을 대시보드로 내가 빼고 싶어요. 하나의 모니터링.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장 누르시고 범주를 뭐 CPU usage 해서 이렇게 별도로 한 다음에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게 일종의 그 즐겨찾기처럼 추가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여기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대시보드에 가셔가지고 내가 사용자 지정을 누르신 다음에 카테고리로 CPU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플러스 하시면 이렇게 데이터 값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막대형으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 형태로 보실 수 있고, 그냥 단순히 숫자 형태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미리 제가 만들어 놓은 게 프로세서에 대한 것들, 메모리에 대한 것, CPU 이런 것들을 다 이 즐겨찾기 한 다음에 대시보드에서 추가해 가지고 바로 보실 수가 있으시게 되겠죠. 그리고 뭐 이 부분 시큐리티 관련되어 있고, 다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시큐리티 부분을 누르시면 지금 해당 VM에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패치가 필요한 서버들의 리스트, 그 다음에 위에 아이디랑 로그인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특정 서버에 어떤 어카운트로 몇 번 로그인을 했는지 그런 정보들까지 다 이렇게 비주얼하게 보여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OMS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별도의 어떤 솔루션 없이 바로 구축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고, 로그 검색을 했고 아까 이 검색한 결과 가지고 경고를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내가 여기서 뭐 하이 CPU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의 어떤 얼럿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각도나 이 예를 들어 뭐 70%, 그 다음에 쿼리를 내가 CPU, 아까 얘기했던 CPU에 대한 것들을 이 쿼리에다 집어넣고 받을 사람에 대해서는 이메일 주소로 하게 되면, 혹은 웹북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스 서비스나 혹은 다른 회사에게 슬랙 같은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이 얼럿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도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 아까 보셨던 이 대시보드 형태로 꾸미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파스 서비스로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 애저의 그 이아스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사실 이 외에도 오토 스케일링하고 로드 밸런싱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가장 간략하게 어떻게 템플릿으로 디플로이하고 그것들을 백업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하고 얼럿을 받는 것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저기 뒤에 끝나고 마치고 부스에 있을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